갈수록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취업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스튜디오에 우리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재취업 정보들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강의 형식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한국직업상담협회 송혜령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정말 방청객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 함께 하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 걱정도 좀 하고 했었는데 막상 또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열기가 많이 느껴져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아주 찬물을 많이 마시고 네, 그리고 저도 또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많이 또 에너지도 얻고 오히려 제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강으로 퇴직 후 스트레스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이번 주에도 중장년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로 꾹꾹 채웠습니다. 한국직업상담협회 송혜령 연구위원과 함께하는 퇴직 후 스트레스 대처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그 퇴직 후에 많은 그 힘듦 또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스트레스, 나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역시 또 피해가기 어려운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훨씬 더 잘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또 회복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보통 퇴직을 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남는 게 시간이다.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말 내 시간이 너무 없어. 막 이렇게 오히려 하소연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났더니 남는 게 시간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수가 과로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실감이 안 나시나요? 예, 뭐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 그만두니까 왜 이렇게 더 바쁜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없어진다. 예, 제가 그래도 일을 할 때, 그죠? 예, 회사에서 내지는 또 내가 일을 한 곳에서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줬었는데 일단 퇴직을 하고 났더니 나에게 돈 주는 데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상당히 좀 어렵죠.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따로 없더라. 예, 그래서 집에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집에 머문다고 해서 그러면 하루 종일 가족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 남자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가족분들하고 좀 대화가 많으신가요? 없는 편입니다. 예. 뭐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남자 선생님들 퇴직하시고 이렇게 네. 집에 또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실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족이 반겨주는 게 아니라 누가 반겨준다 그러죠? 예, 강아지만 나를 반기더라. 이런 말씀도 아주 흔하게 요즘 들을 만큼 나한테 딱히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없더라.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세상살이에 서툴다 이런 건데 아마 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막상 퇴직을 오랜 기간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상담을 오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지어는 은행 업무 보는 거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설마 뭐 은행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물론 은행에 직접 가셔서 내가 예금 찾으러 왔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네. 어떻게 내가 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이 또 할 기회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더 큰 것은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하실 줄을 모른다. 그래서 심지어는 앱이 뭐야?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도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도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조금 진보되신 분들이 뭐 하시죠? 게임. 네. 게임도 하세요? 게임 하시면 아주 많이 진보하신 거죠. 네. 네. 보통 이제 SNS를 통해서 내지는 또 카톡. 그죠. 예, 요거 정도 하시면 뭐 그래도 아주 준수하시다. 맞아요. 이렇게 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세상살이에 좀 어렵다. 또 잘 모른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또 표현도 하는데 한마디로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얼마인지 예, 뭐 요즘 쌀이 몇 킬로 단위로 혹시 판매되는지 우리 선생님 아시나요? 3kg, 3kg. 예, 물론 3kg짜리도 있습니다만. 20kg. 20kg. 예,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장을 자주 보시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래도 좀 많은 그런 정보를 관심을 가지시고 네, 좋습니다. 예전으로 생각하면 쌀은 가마니로 파나 보다. 내지는 뭐 말로 파나 보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500g짜리부터 뭐 1kg, 2kg 이렇게 아주 다양한 단위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이런 생활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오로지 회사 일만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네. 막상 딱 나와버리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너무 나는 아는 게 없더라. 뭐 이러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을 많이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던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과 연관돼서 과거를 계속 내가 왕년에 뭐 이 표현이죠. 과거 자랑을 하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별칭 내지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제가 제 입으로는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백설공주가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또 모습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퇴직 후에 어떤 나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 또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보면 퇴직을 하면 사실 마음이 편하기만은 하지 않은 게 뭐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오는 게 내가 이거 놀 때가 아닌데 내가 이거 돈을 또 계속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스트레스, 압박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돈을 무조건 아껴야 되겠다. 뭐 삼식이 사식이가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상당히 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술을 드신다던가 아니면 또 골프 과거에 취미로 이렇게 골프를 많이 하셨던가 또 등산 뭐 대한민국 그 중장년들의 취미 1위가 등산이죠. 또 등산 아니면 또 고상하게 집에서 조용하게 또 책을 보시던가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중에 한 개, 두 개가 유일한 취미이자 시간 때우는 그런 활동으로 그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변화를 가지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농사 나 짓는다. 손녀나 손자, 손녀 나 돌본다.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농사 나 짓는다. 손자, 손녀 나 돌본다. 어떠신가요? 이거는 뭐죠? 정이 할 일 없으면 그냥 뭐 이거라도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좀 약간은 좀 준비가 안 된 또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는 좀 그러한 하나의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 할 일이 없으면 이거나 하지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 맞아. 뭐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생각 다 듣고 보고 잘 아세요. 단지 문제는 뭐냐? 생각만 하다가 계속 시간 가고 또 뭔가 더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이럴 때가 이제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즐겁게 지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뭐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오늘부터라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준비해야 할 일 몇 가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리를 배운다. 좋네요. 자, 우리 또 남자 선생님들 계시는데 요리 평소에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리하신다고. 메인 가장 자신 있는 요리 혹시 어떤 건지?
거두거찜하고요. 네. 두부 부침하고 네. 또 된장국, 콩나물국 다 합니다. 제가. 아, 그러면 만나계신데. 아내분께 굉장히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사랑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이 돈을 더 버니까 제가 사랑을 못 받고 그 점이 있어요. 그러게. 남자가 더 벌어야 되는데 여자가 더 버니까 제가 이제 사랑을 못 받죠. 그 점이 있어요. 요즘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 뭐가 있죠? 삼시세끼? 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요즘 누가 가장 지금 인기가 있죠? 그 삼시세끼 프로그램 중에? 차승원 씨. 그렇죠. 차준마, 차준마라고 뭐, 하죠. 예, 네. 차승원 씨. 예, 그분이 아주 뛰어난 요리 실력을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전 그 아주머니들의 예, 아주 로망으로 이렇게 새롭게 부각이 됐습니다. 인물도 좋고 몸도 좋은데, 몸매도 좋은데, 요리도 잘해. 아주 최고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의 예, 프로그램 속의 그러한 설정이긴 하지만 어떤 남녀 구분 없이 뭔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또 뭔가 나에게 변화 또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개씩 아니면 일주일에 2개씩 한번 요리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아침에 집에서 나와야 된다. 예, 물론 우리 남자 선생님들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 사실 요즘은 이제 우리 여자 선생님들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경우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그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거에 비해서 어떤 생산성이라던가 또 생각의 어떤 후퇴 뭐 이런 것이 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침에 몇 시에 그럼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은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날 어떤 활동이든 내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또 열심히 움직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일거리. 아까도 뭐 손자나 보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소일거리라는 개념은 그냥 시간 때우기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시간을 보내자면 하루 종일 TV 켜놓고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뭐 몇 시간 보다 보면 그날 그냥 쉽게 갑니다. 예.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뭐 경험은 다 해보셨겠지만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죠? 아, 오늘 하루 내가 뭐 했지? 뭐 너무 날이 아깝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예, 시간은 뭐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때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내가 할 거리.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작은 거라도 해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기가 만들어지면 훨씬 바람직하겠죠. 네. 아마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아했던 거 또 뭐 하면 남들이 칭찬했던 거 이런 뭐 작은 뭐 소질 그죠? 칭찬받았던 것들 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예쁘게 핑크 지금 스웨터 입고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 혹시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런 거 잘한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었어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별로 잘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노래 교실에 가서 노래도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네. 남 앞에서 제대로 노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보기에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하고 싶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 노래에 소질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한다고 하실 때 좀 더 열심히 배우시고 해서 어쩌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노래 강사로도 또 네, 활동을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뭔가 내가 잘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키우신다면 그것이 결국 나의 어떤 경쟁력 또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네요. 예, 호모 루텐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내지는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항상 혼자서 스스로 잘 노는 존재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호모 루텐스라는 개념이 가능하다. 어떤 의미냐? 앞으로는 일과 노는 것이 딱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앞으로 내가 선택하는 일은 순수한 어떤 생계를 위한 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즐기고 일도 하고 이런 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컴퓨터나 IT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휴대전화 또 컴퓨터 그리고 무선으로 밖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면 요즘도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주변에 가끔 보실 겁니다. 그죠? 예, 그분들은 어떻게 재택근무하죠? 뭐 컴퓨터로 다 업무적인 거 통신하고 또 필요하면 전화를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휴가지에서도 내가 놀면서 일할 수 있고 뭐 좀 더 미래에는 어쩌면 달나라에 가서도 일을 또 계속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꼭 일은 일이고 뭐 노는 건 노는 거 이게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해 활동을 좀 많이 하도록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몸 쓰는 거는 좀 피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좌뇌를 많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면 네. 운해 활동은 주로 몸을 쓴다거나 어떤 예능적인 부분을 내가 계속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여태까지 좌뇌를 뭐 한 80% 쓰고 우뇌를 20% 내가 사용하는 생활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우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가요? 뭐 춤을 배우신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좀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던가 네. 또 그림을 좀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 아주 바람직한 운해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강 관리. 뭐 저도 요즘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일 때가 있는데 이 어떤 연령에 따른 그런 변화 그리고 요즘 또 환경이 상당히 과거보다 좀 많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좀 환경 변화에 따른 거 그리고 이제 길게는 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령에 따라서 노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고 또 그만큼 관리를 하신다면 뭐 퇴직하고서 내가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그 삶을 꾸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내지는 또 그렇다라면 나는 어떤 것을 좀 준비하면 그러한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스트레스, 그죠? 예, 우리 맨날 스트레스 받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알면 훨씬 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달고 사는데 과연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왜 생기는가? 네.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삶에는 항상 그 변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와 변화 사이에는 어떤 전환, 그죠? 뭔가 변화되는 그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의 변화, 그리고 특히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중에 가장 큰 그 변화는 사실 퇴직이라는 그죠? 중년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퇴직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스트레스, 우리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전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내가 변할 수 있다, 또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꾸준히 유지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간 백지처럼 네. 붕 떠버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뭐죠? 이게 도대체 뭘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어떤 공백의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 그럴 때 이제 주로 스트레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제 퇴직과 관련해서는 뭘 해야 될지 나는 아직 결정한 것도 하나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긴장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스트레스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상당히 큰 스트레스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자, 퀴즈입니다. 많지 않아요. 5개밖에 안 됩니다. 자,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선생님들 봐볼까요? 자,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거짓. 이거는 꼭 외부적인 것 때문은 아닐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참. 네. 다 동의하셨죠? 네. 자, 세 번째.
스트레스는 주관적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거짓. 막 엇갈리셨어요. 네. 참 또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트레스는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많이 온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이건 참이다. 거의 동의하셨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스트레스는 일단 덮어두는 게 상책이다. 참입니까? 이건 또 거짓으로 봤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나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체크 답안지를 볼 수는 없지만 다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셨다고 보고 네. 하나씩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 스트레스는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많이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외부 환경이 나에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렇죠? 나와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스트레스로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주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꺾였다거나 또 그다음에 이건 해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러한 예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 또 답을 주셨을 텐데요. 네. 자,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를 하셨죠. 네. 분명히 스트레스는 일단 굉장히 힘들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이 없어. 날마다 똑같은 날이에요. 1년 365일이.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서 이제 지쳐 쓰러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스트레스는 적당하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는 또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스트레스는 주관적이다. 여기에 조금 이제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어려운 자극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스트레스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네 번째군요. 죄송합니다. 자, 스트레스는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만 생긴다.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항상 이 모든 스트레스는 적응력이 있다 없다의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스트레스는 덮어두는 게 상책이다. 아주 제일 쉬운 문제였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네, 저도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 퀴즈를 풀었는데요. 정답은 다 맞췄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면 몸으로 반응이 바로 나타나곤 하는데 우리 중장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을 앓는 경우 제가 봤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뭐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보자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체적인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통이 생긴다든지 뭐 피로감이 아주 커진다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괜히 배가 아파. 근데 실제 병원 가보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경우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뻑하면 감기에 걸린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또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신체적인 그런 반응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더 힘든 것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증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 나 요새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100%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혹시 내가 뭔가 지금 스트레스 상태인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유머 감각이 없어집니다. 요즘 뭐 소위 인기 있는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아주
좋고 또 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사람인데 만사 귀찮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을 내가 어떻게 즐겁게 해줘? 뭐 이제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우리 또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막 감정이 상당히 이렇게 기복이 심해졌다 네.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 그거 외에도 이제 불안감이 온다던가 또 아주 예전에는 괜찮은데 겁이 많아졌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뭐 이유도 없는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눈에 보여지고 또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인데 뭐 손을 떤다든가 또 뭐 우리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떤다던가 네,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뭐 심한 경우에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또 물건을 뭐 이렇게 던져서 아주 부순다던가 네. 이러한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일단은 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예. 아, 뭐 나중에 생각하지 뭐.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이제 피하기가 쉬운데 네. 그러다 보면 어떻죠? 할 일을 남겨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점점 편해지나요? 조급해져요. 아니죠. 예. 마음의 짐은 점점점 무거워지고 네.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계속 미룬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몸까지 아파지고 네. 이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또 오래되면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행동까지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저하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데 예, 그 스트레스를 피할 때 주로 나타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한 5개만큼의 상황인데 본인만 그게 10개, 20개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이 막 스트레스 자체에 아주 매몰되는 이제 네, 그러한 네.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그 어떤 능력도 상당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겨내지 그렇죠. 못하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를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가지고만 있다 보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가는 그러한 상황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방법도 찾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제일 또 어려운 부분 마지막에 한 번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지는 더한 고통을 또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건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할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만이냐? 예, 아니죠.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긍정이라는 것은 내 삶에 오히려 생기를 넣어줄 수 있고 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스트레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경험해보셨을 것 같아요. 젊을 때 가장 간단하게 혹시 연애하실 때 데이트 나가실 때 어떠셨는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어때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뭐 입고 나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내가 예뻐 보일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즐거운 스트레스죠. 옷 입을 옷이 없어 막 이러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그러네요. 예.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오늘 만나면 내가 어떻게 또 잘 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쩌면 긍정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많죠? 네. 생각해 보시니까. 예. 그 반면에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 그죠? 그렇죠. 예, 어떤 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던가, 네. 예, 또 마음을 힘들게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인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갈 수도 있고, 예,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는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죠? 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긍정과 부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는 항상 관리할 수 있고,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에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그 스트레스는 크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또 편견, 또 기타 이제 내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뭐 또 그다음에 범죄에 노출이 됐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던가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제하고 또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오는 요인을 어떻게 보면 외부에다 많이 이렇게 넘겨버리기가 쉬운데, 따지고 보면 나한테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의외로 많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신체적으로는 내가 식습관이 좀 잘못됐다던가, 그렇죠? 늦게 밥 먹고, 예를 들어 10시쯤에 뭐 족발 하나 먹고 치킨 하나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얼굴이 부어. 그래서 아우 짜증나. 뭐 이거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갈등이 생겼을 때, 뭐 할까 말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또 우울한 그러한 것들로 해서 당연히 스트레스 옵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생각. 분명히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보면 뭔가 괜히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분 나빠했다라는 거 모르죠. 사실은 몰라요. 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잘못된 어떤 그 비합리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격적으로 요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A형 성격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좀 급하고 예. 뭔가 빨리 감정이 좀 빨리 움직이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A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어때요? 내가 급하고 내가 빨리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러한 성격이다 보니까 다른 그렇지 않은 유형에 비해서 상당히 스트레스에 노출되기가 쉬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일이 바쁘다던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던가 뭐 이런 경우 당연히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좀 바꿔본다던가, 또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없나, 그래서 나의 어떤 사고 방식을 좀 바꿔본다던가, 네.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운동을, 내가 살찐다고 괜히 툴툴대고 있을 게 아니라 운동 오늘부터 내가 한 30분이라도 운동을 꼭 해야지, 이런 노력을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뭐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은퇴 이후에 겪는 어떤 생활의 변화, 행동 특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분노가 있었거든요. 네. 이 분노를 참 잘 다스려야 할 텐데 저 같아도 좀 욱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좀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노 같은 거 어떻게 좀 다스리면 좋을까요? 네, 분노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네. 이 분노에 취약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 하면은 화, 그죠? 그래서 뭐 화병, 맞아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실제로도 그 화병의 증세, 뭐 가슴이 답답해, 뭐 너무 우울해, 뭐 이러한 그 하소연을 하는 그 중장년들이 많고요. 네. 또 요즘은 뭐 특히나 젊은 층까지도 이런 소위 화병의 증세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네.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그 헨리 나웬이라는 학자는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을 분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분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주로 그런 분노는 어떤 때 생기는가, 이제 이 부분 또 원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사실 아주 뭐 위대하고 화려하고 좋은 거에 너무 이렇게 원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거, 맞아요. 그죠? 아, 요번엔 내가 승진할 때가 됐는데 승진했으면 뭐 이런 거, 아니면 내 자녀가 요번에 대학을 준비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뭐 이런 것들, 아주 소소한 것들, 그죠? 그런 게 작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네. 왜 안 되지? 왜 우리 애가 안 됐지? 아니면 왜 나는 이번에 진급이 안 됐지? 네.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이제 분노로 이렇게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 원하는 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많이 화가 나고 분노를 느낍니다.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죠. 뭐죠? 빨리빨리. 외국에 나가도 외국인들도 많이 알아요. 네. 예,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빨리빨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성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뭐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떻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나는 지금 빨리 좀 타고 가야 되는데 안 와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막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버스 회사를 욕한다던가 아니면 막 열심히 운전하고 오신 기사님한테 뭐 싫은 소리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분노의 어떤 증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음식 시켰는데 뭐 나는 지금 배가 고파 빨리 먹고 싶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참지 못하고 뭐 화를 낸다던가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분노가 생기지만 원치 않는 것이 발생했을 때 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입니다. 난 더 일하고 싶은데 나가라 하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야 되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더해서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은퇴하래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이혼이라는 아주 힘든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상에 있어서 이제 어떤 질병, 그죠? 어떤 불치병이 생겼다던가 뭐 암 걸리는 걸 희망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막상 그런 상황에 마주치면 왜 나만 이런가 뭐 이런 이제 절망 또 분노를 많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을 때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죠. 네. 그래서 뭐 자녀에게 실망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쁜 아주 최악의 경우는 뭐죠? 어떤 그 범죄가 발생을 한다던가 그래서 뭐 내가 사랑했는데 뭐 나를 무시했어 이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오는 아주 불행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주된 그러한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예. 본인은 미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때 이랬습니다. 아니면 이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 이야기 중에 이분이 속에 굉장히 많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소를 해야만 이분이 뭐 이제 재취업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내가 좀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것 같다. 분노를 느낄 때가 좀 잦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도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특히 하찮은 거라도 남편이 이렇게 은은해서 하면 좋은데 당신 멋대로 할 때 그냥 분노가 확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조금 이해도 안 가고 또 슬픈 생각도 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제 그 원인으로 보면 네 번째 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잠깐 볼까요? 예,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내가 바라는 바대로 안 될 때 이게 뭔가 또 화가 난다 뭐 이런 감정에 해당이 되는데 항상 그분 어떻게 혹시 관리를 좀 하시나요? 어떻게 좀 조절을 하시나요? 그 순간에? 서로 부부를 그냥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그냥 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떨 때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네.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네. 좀 쌓아두고 계시는 거네요. 네, 어떻게 한 보면. 8년 차이 나이다 보니까 어떨 네. 때는 좀 세대 차이도 나고 어. 또 은은할 때 좀 이렇게 엇갈리고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예.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쌓아두시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예, 그래서 물론 뭐 세대 차이도 말씀하시고 또 내가 화내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또 기분 안 좋을까봐 이렇게 많이 참으신다고 하시는데 뭐 적당한 또 좋은 어떤 계기를 만드셔서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네. 또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풀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분노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분노도 우리가 관리 내지는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자,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분노를 느끼면 몸이 압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가만히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혹시 막 화가 났던 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내 몸이 어땠었지? 피곤함을 느낀다. 예,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막 예, 몸이 막 확 열이 올라오면서 그렇죠. 이렇게 예, 얼굴이 달아오르더라.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가슴이 막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 네. 내지는 또 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거칠은 말이 나오더라. 뭐 네. 이런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느낌이 오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알아채시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내 몸 상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내지는 내가 화가 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분노는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날 일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대상이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런 네.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스와 비슷하게 피해서 나 혼자만 그것을 계속 곱씹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을 아주 잘 천천히 들으시고 또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의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왔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얼굴 보통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얼굴 안 보고 그냥 막 아. 자기 얘기만 하거나 이래서 오히려 더 이제 오해가 생기고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직면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확장을 하다 보면 작은 하나의 것이 뭐 3개, 4개, 5개까지 이렇게 다 막 화가 나는 일이 되고 과거의 것도 화가 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요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으면 일단은 그 하나만을 집중해서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또 한순간에 이성을 잃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욱한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쉽게 감정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필요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네. 저는 그 부분을 한순간에 내가 정말 내가 제어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되짚어 보면 그 사람은 그 이전부터 본인이 그러한 분노를 느끼거나 화가 올라왔을 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연습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소위 네. 폭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쌓아두는 거는 또 너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네. 그렇다고 터트릴 수도 없고 네. 어떻게 해요? 아, 그거를 터뜨린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뭐 말을 막 확 이렇게 던져버린다던가 행동을 한다던가 이것이 아니죠. 네. 방법을 찾아야 되는 아. 거죠. 다른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법, 뭐 참 해소할 화가 수 나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을까 그렇죠.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분노한 상태인가를 빨리 알아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구나. 그죠? 그것을 알게 되면 원인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하고 생각을 할 것인가가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먼저 감정이 앞서고 막 맞아요. 흥분을 하다 보면 본론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네. 이제 막 화가 난 나만 남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소위 폭발했다, 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책임이 좀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럴 때 정말 확 올라왔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흥분하고 막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되죠? 막 숨이 거칠어지고 네, 네. 씩씩하게 빨라지고 네. 네, 이런데 네. 그것을 최대한 아주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면서 일단 상태를 좀 가라앉히는 노력을 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아, 이거 나는 지금 이 정도로는 화가 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어떤 분노의 상태에서 일단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제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지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그 상황에서 내가 한 걸음 나오도록 노력하는 거,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분노 다스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스트레스 어떤 그 퇴직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나 또 분노의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힘들고 또 내지는 손상된 나의 자존감을 이왕이면 어떻게 잘 회복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자존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나이가 곧 재산이다. 네. 자, 정말 이렇게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내가 나이가 뭐 많아서 내지는 이제는 뭐 나이가 많아서 쓸모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뭐죠? 나는 점점 재산이 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뭐 생각만 해도 상당히 아주 배부르고 등 따스운 예, 그러한 것이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기만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대기만성은 사실 요즘 많이 쓰진 않아요. 하도 뭐 조기교육 뭐 이런 말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늦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요즘 간간히 보면 이전에 다른 직업 생활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퇴직이나 은퇴 후에 나이 60, 70 되셔도 새롭게 내 책을 쓴다거나 뭐 뭔가 그 작품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소위 성공하시는 케이스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젊어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늦었다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기만성 나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디지털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네, 디지털 TV 또 요즘 쓰는 스마트폰, 네. 뭐 거의 모든 이런 생활이 지금은 디지털화돼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어때요? 쓰기 편리함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아 이거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신가요? 오, 편리한 게 더 많으시군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문명의 이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실 정말 방에 앉아서 뭐 스위치 하나 가지고 모든 집안을 이렇게 통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만큼 아주 편리한 세상인 거는 맞습니다. 물론 편리하다는 면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 50대 이상이신 중장년 분들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왔던 거는 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변화가 빠르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기계는 상당히 어렵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내가 자신 있게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잘 누리지 못한다. 뭐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디지털 기기가 발달이 되더라도 결국 그것을 만드는 건 누구죠? 인간.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의 사고와 창의력을 가지고 디지털이라는 그러한 어떤 기술도 발전을 했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장년들은 디지털 기기를 물론 잘 활용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여태까지 잘 가까운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디지털의 어떤 그 기계적인 능력을 얹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을 좀 연구하신다라면 상당히 이 신세대들은 사실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우리보다는 조금 사실
부족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원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보면 아우 나는 그래도 그게 싫어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사례로 정년 나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년쯤 뒤에는 10년 뒤에도 우리나라 정년이 60세일까요? 좀 더 늘어날 확률이 훨씬 많죠. 그래서 10년 뒤에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년이 70세 아니면 또 75세까지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죠? 앞으로 30년 뒤에는 정년이 90세가 될 수도 있다. 네. 예, 내가 원하면 정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네.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불과 얼마 뒤면 우리 모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에게 물어서 배우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한다. 예. 자, 내가 이미 지금까지 알고 해왔던 것들은 지금은 별 영양가가 없다. 한마디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좀 버리시거나 내지는 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가장 간단하게는 요즘 소위 복고풍이 불고 있죠. 네. 그래서 TV도 보면 내가 젊을 때 20대, 30대 때 좋아했던 가수들이 다시 나와서 또 아주 흥겨운 노래도 해주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보통 패션도 어떻죠? 요새 어쩌면 30년, 20년 전 내가 젊을 때 입던 옷들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것은 왜 나타나는가? 단지 지금 너무 이렇게 앞으로만 갔던 거기 때문에 네.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현상이냐? 물론 그런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이 복고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기존에 있었던 거에 플러스적인 개념으로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 재산이라고 봐야죠. 예, 어떤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이미 우리가 겪어왔던 그 과거의 경험과 문화와 또 아날로그적인 여러 가지 감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분명히 많이 활용될 것이고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나이 먹음에 대해서 이것은 곧 나의 재산이 될 것이다. 또 아주 커다란 그 재산은 불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무리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나한테 갖다 주지는 않는 거죠. 네.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 감동을 주고 나도 감동을 받자. 예.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하루에 감동 내가 정말 나 감동했어 이렇게 느끼신 때가 하루에 몇 번 정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떡하죠? 자, 이 감동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생물 또 특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상당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하나의 그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상당히 그 감동한다라는 사실을 좀 잊어버리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 뭐가 이렇게 감동스러워. 이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직업들은 여러 가지 또 새로 생기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는 직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가장 간단하게 어떻죠?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 그 계산을 뭘로 주로 많이 하셨죠? 주판. 예, 뭐 우리 신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뭐가 대신하죠? 계산기, 컴퓨터? 예, 뭐 계산기, 전자계산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이고요. 뭐 그래요? 컴퓨터 내지는 스마트폰도 뭐 앱 하나만 딱 들어가면 금방 되고 네. 뭐 이런 듯이 과거에는 아날로그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별로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쓸모없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은 그렇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미래에 50년, 100년 뒤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동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을 잘 살려놓으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분명히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실 상대방을 칭찬해 준다거나 내지는 당신 참 훌륭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게 또 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존중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가까운 친구분도 있고 아니면 가족분들도 있고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나 또 뭐 남편 아니면 아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 아내분께서 요즘 내가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해서 좀 날씬해진 것 같은데 남편이 칭찬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도대체 아는 척을 안 한다. 만약에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딱 눈치를 채셔서 당신 참 그 나이에 아주 날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아주 멋있구만. 아주 훌륭해.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사모님께서는 본인이 지금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그건데 우리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그걸 칭찬을 해주니까 아주 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아주 행복해 하시겠죠. 맞아요. 뭐 그런 하나의 아주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 중에 보면 어때요? 나의 학력을 자랑하고 싶어. 내가 어디 출신이에요? 막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보다 보면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뭐 그런 거 자랑해. 뭐 이러면서 조금 실언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 선생님 뭐 이 정도까지 공부하셨네요. 내지는 이런 걸 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고 칭찬을 한마디 해주면 그분은 뭐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구나.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로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주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능력을 키우자입니다. 협업이죠. 같이 일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죠? 나 혼자서 나만의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 더 성취가 있어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모든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젊은 사람하고 일을 하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또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뭐죠?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엘리트주의. 과거에는 뭐 학력이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선시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라이프 스타일. 나는 직장 생활하는 게 더 나하고 좋은지 아니면 좀 독립적으로 어떤 창업이나 이런 쪽이 더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잘 찾아보실 게 권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생애 목표를 세우자. 목표 없는 삶은 아주 지루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자. 보통 제가 체면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소위 젊은 세대들은 어떻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원하는 거 아주 열심히 찾아서 잘 삽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링허우라 그래서 90년도 출생자 지금 20대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토리 세대라 그래서 상당히 그 자율적인 학습으로 이제 성장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주 젊은 20대 그 세대에게 국가의 미래에 거는 그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주 합리적이고 또 진취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주 씨는 오늘 함께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물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겠지만 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늘 쌓아두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늘 해소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 오늘 가장 인상 깊은데요. 중장년분들 나이가 재산이라고 합니다. 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쿨하게 푸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2강으로 퇴직 후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자기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방청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강의해 주신 송혜령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생 2막을 변화와 도전 그리고 저희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구직 정보를 찾는 전략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